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손주의 얼굴을 보면서 단 2초라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를 떠올리려다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그 단어가 사라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몇 분 안에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말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며 보내느냐, 아니면 낯선 사람처럼 그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우는 것을 지켜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한국에서 28년 동안 인간의 뇌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치매 병동을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손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잡아왔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몇 달간 고통스럽게 불가피한 일을 지연시킬 뿐인 약에 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8년 전 기억상실과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박 씨라는 81세 여성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 다른 신경과 의사가 그녀에게 중등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딸은 박 씨가 요리를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로 두곤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것을 잊고 매일 저녁 그를 위해 식사 자리를 차려놓고는 그가 집에 오지 않으면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 후 박 씨가 제 진료실에 다시 왔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 주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울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씨의 뇌가 어떻게든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할머니가 사용하던 전통 요법을 어머니에게 주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리산에서 나는 야생 생강뿌리와 강원도 추운 지역에서만 자라는 진한 보라색 열매를 결합한 특별한 조제법이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에서 비슷한 전통 조제법을 사용한 12명의 다른 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환자가 기억력 테스트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뇌 스캔 결과 놀라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뇌세포를 조르고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 덩어리인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기억에 필수적인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수치가 기존 약물로는 본 적 없는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절대 이것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요법에는 이윤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50배나 더 비싸고 여러분의 쇠퇴를 되돌리는 대신 늦출뿐인 알약을 팔고 싶어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또 다른 거짓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건강보조식품을 팔려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기적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과학으로 뒷받침되고 실제 한국 환자들에게 테스트되었으며 여러분의 뇌에 잠든 자가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입증된 고대 건강 관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왜 기억력이 떨어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말을 멈춰야겠습니다. 하시던 일을 내려놓으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한국전역에서 기억상실로 고통받는 노인 환자들과 직접 일하며 28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가족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의료계의 많은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3일 전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이제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즉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안개, 지연, 뇌 속에서 찾는 느낌이 있습니까? 만약 그 망설임, 단 2, 3초라도 그 공백을 느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17명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습니다. 17개 가족이 치료법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17명의 노인이 혼란, 두려움, 완전한 의존으로의 무서운 추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병원 진료실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들을 방문하고 조부모가 90대까지 명석하고 또렷하게 사신 가족들과 이야기한 후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기억력 파괴의 진짜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유전적 불운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 숨어있는 진짜 적은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끈적끈적하고 독성이 있는 단백질의 축적과 결합된 만성 염증입니다.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플라크는 뇌세포 사이의 섬세한 소통 경로를 막습니다. 신호를 차단합니다. 기억이 형성되기 전에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여러분이 단 하나의 증상도 알아채기 10년, 15년, 심지어 20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손주의 이름을 잊을 때쯤, 30년 동안 다녔던 시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할 때쯤에는 손상은 이미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불타고 있던 집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바로 건너편 바다 너머 홋카이도의 시골 지역에는 특정한 야생베리가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거창한 이름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베리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남부숲에서는 그늘진 산토양에서 자라는 야생 생강뿌리가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마트에서 비닐에 쌓여 파는 생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화합물 농도가 15배나 높은 야생 생강입니다. 제가 속초에 사는 87세 할머니로부터 이 조합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라면 누구나 할 일을 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생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특정 야생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세포 수준에서 뇌염증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것들은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는데 대부분의 약물이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홋카이도 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임상 연구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 축적을 최대 38%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특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고 특정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섭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강과 베리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는 노화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28년 동안 저는 한국 전역의 노인 환자들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건의 뇌 스캔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기억 상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그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상입니다. 진짜 적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불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미세한 염증이 금속의 녹처럼 여러분의 뉴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염증은 여러분의 몸이 복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기억 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자의 이름을 잊을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이 연결의 30%를 잃은 것입니다. 30%.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형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자연회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매일 밤, 여러분의 뇌는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신경 경로를 재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예리한 정신으로 장수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 할머니가 93세에 시를 암송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이 자연 치유 과정을 망쳤을까요? 답은 여러분의 장에 있습니다. 네, 장입니다. 여기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니까요. 현대의 가공식품이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에 있는 섬세한 박테리아를 파괴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단쇄 지방산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혈류를 타고 뇌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뇌가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연료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염증이 계속됩니다. 플라크가 축적됩니다. 기억이 사라집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열쇠를 잃어버립니다. 한 시간에 같은 질문을 5번이나 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약을 시도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라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무언가를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년 가을마다 특정한 치료제를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추운 지역에서만 자라는 특정 베리와 야생 생강뿌리를 섞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맑음 강장제라고 부르셨습니다. 89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아침 그것을 드셨는데 안경도 없이 혼란도 없이 여전히 장부를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학문헌에서 발견한 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야생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합니다. 일단 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들은 소방관처럼 행동하여 염증의 불길을 끕니다. 동시에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책임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홋카이도 베리, 우리가 북부산 베리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블루베리보다 16배 높은 농도의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들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감싸서 제거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의 뇌면역 세포들이
마침내 플라크를 보고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조합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생강은 여러분의 뇌세포가 안토시아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안토시아닌이 생강이 자극하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보호합니다.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먼저 제 자신에게 시험했습니다. 3주 안에 저는 환자 이름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술 중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다른 모든 선택지를 소진한 특정 환자들에게 그것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하기 전에 여러분의 현재 치료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 조합이 여러분의 뇌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기억 상실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는 여러분의 기억을 파괴하는 두 가지 주요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불립니다. 금속 파이프에 녹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이 독성 단백질 폐기물이 뇌 세포들 사이에 축적되어 신호를 차단합니다.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은 염증입니다. 뇌의 만성 염증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서 기억이 저장되는 섬세한 조직을 천천히 파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적은 함께 작용합니다. 염증은 더 많은 플라크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플라크는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점점 더 빠르게 기억 상실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가 시작되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한 달 전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6개월 후에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야생 생강뿌리 추출물은 첫 번째 적을 직접 공격합니다. 생강 안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약한 물질이 아닙니다.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는 강력한 한겸증제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뇌에는 거의 모든 것을 차단하는 보호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강 화합물은 쉽게 통과합니다. 뇌 안으로 들어가면 즉시 염증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안에 불이 식기 시작합니다. 며칠 안에 뇌세포가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강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뇌의 자연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뇌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입니다. 수년 동안 축적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분해하고 제거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홋카이도 베리는 두 번째 메커니즘에 작용합니다. 이 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정한 역할을 하는 보라색 색소입니다. 햄에서 아세틸콜린 생성을 촉진합니다. 해마는 뇌의 기억 중추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이 형성되고 회상될 수 있게 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을 잃으면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뇌가 이 중요한 화학 물질을 충분히 생성할 수 없습니다. 홋카이도 베리는 아세틸콜린을 다시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시스템에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아세틸콜린을 방출하는 뉴런이 죽는 것을 보호합니다.
두 가지 성분이 함께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은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베리는 화학적 소통 시스템을 재건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절반의 해결책일 뿐입니다. 함께 사용하면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정확한 과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처음 3개월 동안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최대 62%까지 줄입니다. 아세틸콜린 생성을 47%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제 수치가 아닙니다. 뇌 스캔과 신경학적 검사에서 측정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애쓰지 않고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화 중간에 놓치지 않고 대화를 따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금을 이미 넣었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포 회복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주에서 3주 안에 첫 번째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적지 않고 전화번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는 뇌가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기적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특정 화합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뇌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장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올바른 연료만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조합이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스캔을 검사할 때 같은 무서운 패턴을 봅니다. 어두운 반점, 죽은 구역, 기억이 살았던 영역이 이제 완전히 침묵합니다. 하지만 28년간의 연구 끝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이 손상된 영역은 영구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강베리 조합이 그들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금속 파이프에 녹이 쌓이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건강한 뇌에서는 매일 밤 잠자는 동안 몸이 이 녹을 닦아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청소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녹이 축적됩니다. 뉴런을 질식시키는 두꺼운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기억세포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의 이름을 잇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엌에 서서 왜 거기에 갔는지 기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강원도 산에서 나는 야생 생강뿌리에는 진저롤 6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사는 말린 생강가루가 아닙니다. 고도가 높은 화산 토양에서 자라는 신선한 야생 생강입니다. 이 특정 유형의 생강을 섭취하면 진저롤 6이 40분 안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혈액-뇌 장벽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뇌의 자연 청소팀인 미세하교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이 세포들이 깨어나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조각조각 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저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홋카이도 베리가 등장합니다. 제 클리닉에서는 기억베리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보라색 과일에는 블루베리보다 3배 높은 농도의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뇌 조직에서 진저롤과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뉴런 주위에 보호막을 만듭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집을 방수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베리 화합물은 생강이 오래된 플라크를 제거하는 동안 새로운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제 서양의학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특정 화학물질이 필요합니다. 아세틸콜린이라고 합니다. 한국 병원에서 처방되는 모든 알츠하이머 약물은 이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뇌가 아세틸콜린을 자연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홋카이도 베리에는 콜린 전구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구성 요소입니다. 이 베리를 야생 생강과 함께 드시면 뇌가 갑자기 기억력 생성을 재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됩니다. 제 환자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살 박 여사님입니다. 작년 3월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딸분이 울고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본인 아파트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가시곤 했습니다. 1시간에 같은 질문을 15번이나 하셨습니다. 뇌 스캔 결과 해마, 즉 기억 중추에 심각한 플라크 축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바로 이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야생 생강뿌리 100g을 갈아서 홋카이도 베리 50g을 으깨서 함께 섞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게 했습니다. 6주 후 딸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기억을 되살려 특제찌개를 끓이셨다고 했습니다. 4개월 후 추적 뇌 스캔에서 플라크 밀도에 눈에 띄는 감소가 보였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것은 아니지만 측정 가능한 개선이었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회복입니다. 뇌는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면 스스로 치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강이 손상을 제거합니다. 베리가 구조를 재건합니다. 함께 사용하면 회복이 가능해지는 황금 시간대를 만듭니다. 이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치료법을 준비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 완전히 쓸모없게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야생 생강 뿌리입니다. 동네 시장에서 파는 일반 생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리용으로 사는 일반 생강은 맛을 위해 재배된 것이지 약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생산 생강입니다. 고지대의 화산토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종류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리산 지역과 제주도 일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더 작고 섬유질이 많으며 요리용 생강보다 훨씬 더 씁니다. 이 쓴맛이 실제로 진저롤 농도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진저롤은 혈액내장벽을 통과하여 뉴런 주변의 염증을 줄이는 화합물입니다. 여기 중요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야생 생강 뿌리를 한 밀리미터 이하의 종이처럼 얇은 조각으로 썰어야 합니다. 두꺼운 조각은 활성 화합물을 제대로 방출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이 조각들을 간접 햇빛에서 정확히 3일 동안 말려야 합니다. 오븐이나 건조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태양 건조 과정이 고온에 의해 파괴되는 휘발성 오일을 보존합니다. 3일 후 조각들은 가죽처럼 질기지만 여전히 약간 유연해야 합니다. 크래커처럼 딱 부러지면 과도하게 건조되어 효능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홋카이도 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료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홋카이도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리는 한국 북부 지역,
특히 강원도에서도 야생으로 자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같은 종입니다. 베리는 작고 짙은 보라색, 거의 검은색이며 그늘진 숲 지역의 낮은 덤불에서 자랍니다. 계절이 짧아서 늦여름에 약 3주 정도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수확 직후 즉시 보관했습니다. 베리의 준비 방법은 생강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베리를 절대 말리시면 안 됩니다. 건조하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됩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보라색 색소입니다. 대신 수확 후 6시간 이내에 신선한 상태로 냉동해야 합니다. 구입하시는 경우 냉동 보관되었고 해동 후 재냉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반복적인 냉동으로 세포벽이 무너지면 약효가 손실됩니다. 올바르게 결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건조된 생강 조각, 샤블개를 가져다가 도자기나 유리 냄비에 넣으십시오. 절대 금속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금속은 화합물과 반응하여 산화를 일으킵니다. 끓인 후 70도로 식힌 물을 정확히 500ml 넣으십시오. 끓는 물은 안 됩니다. 과도한 열이 진저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찬물도 안 됩니다. 화합물을 추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0도가 황금 온도입니다. 정확히 12분 동안 우려내십시오. 우려내는 동안 냉동 베리 9개를 가져다가 별도의 유리컵에서 나무 숟가락 뒷면으로 부드럽게 으깨십시오. 세포벽을 깨되 완전히 가루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12분 후 생강차를 으깬 베리가 든 유리컵에 걸러 넣으십시오. 30초 동안 부드럽게 저으십시오. 혼합물이 짙은 적자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색 변화는 안토시아닌이 이제 용해되어 생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전히 따뜻한 한동안 5분 이내에 이 혼합물 전체를 마시십시오. 놔두지 마십시오. 나중을 위해 반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활성 화합물은 준비 직후부터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공복에 아침 첫 번째로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위산 수치가 흡수에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정확한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료들의 치유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야생 생강 뿌리와 홋카이도 베리 조합은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뇌는 계속 악화됩니다. 먼저 야생 생강 뿌리입니다. 정확히 8g의 신선한 야생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사는 일반 생강이 아닙니다. 일반 생강도 약간의 효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야생 품종에서 발견되는 농축된 진저롤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생 생강 뿌리는 신경보호 화합물이 3배나 많습니다. 서울, 부산 및 한국의 주요 도시 전역에 있는 전통 한약방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께 이것을 처방할 때 부드럽지 않고 단단하며 강하고 날카로운 향이 나는 뿌리를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드러운 뿌리는 이미 약효를 잃은 것입니다. 자,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차를 만들듯이 생강뿌리를 뜨거운 물에 끓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높은 열은 뇌세포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섬세한 진세노사이드와 쇼가올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대신 야생 생강뿌리를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서 약 섭씨 40도의 미지근한 물에 정확히 45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이것이 치유 화합물을 열로 파괴하지 않고 최대로 추출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45분 후에 홋카이도 베리를 추가합니다. 자, 이 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품종은 하스캅이라고 불리며 때로는 블루 허니서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리들은 북부 지역에서 재배되며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의 가장 높은 농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베리는 정확히 90g, 건조된 것은 10g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것이 항상 더 좋지만 신선한 것을 구할 수 없다면 건조된 것도 괜찮습니다. 숟가락 뒤로 베리를 부드럽게 으깹니다. 믹서기에 갈지 마십시오. 기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볍게 으깨서 껍질을 터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생강물에 넣고 실온에서 15분 더 둡니다. 이렇게 하면 화합물들이 혼합되어 뇌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시간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준비물은 만든 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2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시작되고 활성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이 혼합물을 하룻밤 동안 두었다가 마시고 나서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없습니다. 약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최적의 복용 일정은 빈속에 아침 식사 30분 전에 약 250ml의 한 컵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경보호 화합물의 흡수율은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60% 감소하기 때문에 위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마신 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30분을 꼭 기다리십시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하루아침에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염증성 손상은 축적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회복 메커니즘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에 3개월 동안 일관되고 매일 적용해야 합니다. 이 90일 동안 3가지 특정 음식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정제 설탕입니다. 설탕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염증 경로를 촉진합니다. 둘째, 콩기름과 옥수수기름 같은 가공된 씨앗 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은 병을 열기도 전에 이미 산패되어 신경세포를 독살합니다. 셋째,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모든 음식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뇌를 속이고 우리가 회복하려는 아세틸콜린 생성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정확하게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이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실질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연구한 신경보호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려면 이러한 단계들을 정확히 이 순서대로 수행해야 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1단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합물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다음에 올 것을 위해 소화관을 준비시킵니다. 2단계. 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생강과 베리 혼합물을 준비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인 약 20g의 신선한 야생 생강뿌리가 필요합니다. 얇게 썰으십시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는 농축된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건조된 홋카이도 하스캅베리 샬그램을 추가합니다.
하스캅을 찾을 수 없다면 건조된 블루베리를 사용하되 효과는 60% 더 약합니다. 두 재료를 뜨거운 물에 정확히 7분 동안 우립니다.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7분이 섬세한 안토시아닌을 분해하지 않으면서 생리활성 화합물의 최적 농도를 추출합니다. 3단계. 이 준비물을 빈속에 마십니다. 그 후 45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이 황금 시간은 다른 영양소와의 경쟁 없이 혈류로 직접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는 이 화합물들이 도착하여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제거하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단계. 아침 식사로 충분한 흡수 가능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미노산 없이는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계란 2개 또는 두부 100g 또는 작은 고등어 한 토막을 드십시오. 이것들은 인지장애에서 감소하는 기억,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가장 강력한 식물, 화합물조차도 그 일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5단계. 아침 식사 후 정확히 30분 동안 걷습니다. 아침 식사 전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너무 일찍 운동하여 빈대사 상태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식사 후 걷기는 산소와 영양소를 치유되는 뇌 조직에 동시에 전달합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속도로 걸으십시오. 숨이 차면 치유가 아니라 염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6단계. 이 3가지 음식을 완전히 피하십시오. 백설탕, 가공된 밀가루, 그리고 모든 튀긴 음식입니다. 이 3가지 적은 어떤 자연 요법이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뇌세포 사멸을 가속화하는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듭니다. 이것들을 계속 먹는다면 바닥에 구멍이 난 양동이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7단계. 저녁에 잠자기 3시간 전에 생강과 베리 준비물을 다시 반복합니다. 밤 시간은 뇌가 깊은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글림프계를 통해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는 때입니다. 잠자기 전에 이러한 화합물을 제공하는 것은 건물이 비어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밤에 수리 작업자를 건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중단 없이 90일 동안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임상적으로 관찰한 결과 인지기능의 측정 가능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을 잃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공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단체 대화방에 보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정확히 그 문장을 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늦기 전에 이 황금 같은 시간 동안 행동하겠다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이 몇 분 안에 28년간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기억력 문제를 겪고 계신 본인이나 사랑하는 분을 위해 이 생강과 베리 치료법을 준비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자연적인 인지기능 회복에 대한 이민준 박사의 중요한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 건강을 지켜야 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